지금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특강 형식으로 지난주부터 진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서울법회에서 메커니즘 수업을 시작했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법회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금 부산법회에서 월요일 오후 시간에 메커니즘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메커니즘 특강이 지금 어디까지를 왔느냐 하면 뭐니 해도 삶에 대한 이해는 요 단순한 그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다. 그런데 인식과 행위라는 이 두 가지 삶의 영역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보부님, 요거 행위가 인식으로 연결될 때 누가 그 역할을 하죠? 찬다죠. 찬다는 어떤 방식으로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냐 하면 그냥 행위 상태를 들쳐 업고 가는 거죠. 들쳐 업고 가서 그대로 인식에 참여하는, 전달만 해주는. 그런가 하면 이제 인식도 행위로 전달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는 가공의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인식이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로 전달된다. 이럴 때 이 과정의 이름을 닦아라고 한다. 가공의 결과는 가래다. 자기화된 상태다. 이런 부분 우리가 말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요게 이제 어쨌든 삶을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자라고 하면 이 인식은 누가 하는 것일까? 라고 하니 과거의, 그러니까 지난 삶에 누적된 결과. 그죠? 지난 삶에 누적된 결과라고 해서 명색과 식이라고 하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요거를 부르는 교리 용어는 부다라고 해서 우리가 누적된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식과 명색, 달리 말하면 색, 수상, 행식, 오온이 세상을 만나서 인식하는 거. 이제 이렇게 누가 인식할까?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된 것으로의 내가 인식하는 주체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행위를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행위에서는 두 가지 결과를 보게 되죠. 하나 뭐죠? 아래쪽으로 오는 거. 행위를 통해서 상이 잠재한다. 이런 개념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위에 쪽으로는 식이 머문다. 그래가지고 이 식이라고 하는 게 안식 내지 의식 6가지 식밖에 없다. 부처님은 이런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고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는 이런 6가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말고 다른 곳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식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마치마니카의 38번 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려주고 있죠. 그러한 이제 식이 머문다. 지난 한순간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으로 식이 머물고 그것이 6가지로
조건 상태로 만들어지고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한다. 이런 거 우리 알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이 머문 식이 머물고 증대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 이런 연결관계를 보여주죠. 그런데 지난 주까지 우리가 한동안 공부한 중심 개념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식의 머문 이후 이야기 아직 안 갔죠. 식이 머문다라는 거, 업을 밭으로 하고 식을 씨앗으로 하고 가래를 수분으로 해서 식이 머물고 그런가 하면 의도하지 않고 까빼띠 사유하지 않아도 잠재하면 식이 머문다. 이래가지고 상의 잠재와 식의 머문은 동시적이다. 대등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상이 잠재한다라는 요 개념이 정말 우리 법회가 찾아낸 아주 중요한 내용의 하나죠. 그래서 이제 가만 보면 식과 명색이라는 누적된 것으로부터 출발한 삶은 인식 과정에서 가공되어서 행위로 가서 식의 머금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을 보는데 이렇게 쭉 가는 가운데 보면 순환하는 개념을 또 다른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요? 찬다라고 하는 요거 뭐예요? 행위를 들쳐오고 인식에 전달하는 요거. 크게 식이 머물러 가지고 누적된 나를 바꾸는 거와는 다른 측면에서, 그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순환하는 거가 있지만 그 안에서 작게 순환하는 게 있죠. 작은 순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수행경전 해설하는 데서 본 바로는 사실은 이게 마음의 참여다. 마음의 지금 삶의 행위자로의 이런 것도 보았죠. 이렇게 이제 찬다에 의해서 이렇게 작게 도는 순환 과정도 있고 머문 식이 누적된 곳에 쌓이는 커다란 순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순환 구조가 또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뭔가요? 요 가공 과정 안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인식이라고 하는 거. 인식하면 두 가지 결과가 생기죠. 하나는 인식의 결과로 식이 생기고 3사화합 촉해가지고 경험, 수 두 가지가 생기죠. 그러면 이것이 이 가공 과정 안에서 두 번째 인식 과정을 통해서 수를 상의 간섭 가운데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죠. 상이라고 하는 것이 식이 돌아가거나 찬다가 되돌리는 그것과는 좀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불교 교리의 90%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요 이렇게 말하듯이 불교 공부의 90%는 차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상과 수가 심을 생겨나게 하는 심행은 상수.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요거 보는 게 불교 공부의 90%는 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강조하는 상과 수에 의해서 식이 형성되는 요 부분이 바로 요 닦아라는 가공 과정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요 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행위에 의해서 잠재하는 상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재밌어요. 인식과 행위라고 하는 삶의 아주 기본적인 틀을 놓고 보니까 행위를 직접 인식으로 연결해주는 찬다에 의해서 되돌아가는 순환이 생긴다고. 우리가 이거를 순환 고리 또는 순환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순환 구조가
한 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행위가 참다에 의해서 돌아가는 고리도 있고, 행위의 결과로 상이 잠재해가지고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을 만드는 요가적으로 돌아가는 게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식이 머물러가지고 누적되어가지고 누적된 것으로의 인식의 주체가 바뀌는, 그것도 동일한 순환 구조죠. 이래가지고 순환 구조가 3개가 있어요. 이름을 붙여주자고요. 일단은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고리 구조가 일단 밖에 거는 크고 이건 작잖아. 그러니까 이 참다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는 작은 순환고리하고, 식이 머물러서 누적되는 거 큰 순환고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상이 잠재하면서 순환되는 고리, 이거 잠재 순환고리,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우리 삶에 이런 3가지 순환고리가 있다. 이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틀이다. 메커니즘. 요 개념을 보는 게 근데 사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행위에 의한 이런 결과들을 보지 못했을 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그려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로 온 거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뭐죠? 순환고리 3가지가 모두 어디에서 출발해요? 행위라는 곳을 놓고 1번 작은 순환고리, 2번 상해 잠재, 그래서 잠재 순환고리, 3번 큰 순환고리, 이런 걸 보여주죠. 아까 보니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삶의 중심은 어디라는 거예요? 행위. 예, 삶의 중심은 결국 행위라는 거고, 이럴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지만 이 인식의 자리를 어떻게 말했어요? 위자나띠, 인식한다라고 할 때 이게 보면 한쪽으로는 누적된 거,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만호죠. 누적된 삶이 누적된 결과물로서의 나요 라고 하는 요게 인식의 한 주체로 참여를 하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 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나도 있다라고 하면서 누가 와요? 찌다. 예, 찌따가 오는데 이 찌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표현을 한 게 지금 삶의 행위자, 이렇게 찌따를 표현했잖아. 이게 뭐예요? 이런 닦아라는 가공 과정 안에서 잠재 고리를 통해서 온 상과 누적된 것이 만들어낸 수를, 누적이 만든 식이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해서 만드는 심이잖아. 이 심이 난디를 만들면 가래가 되어가지고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놓고 지금 삶의 행위자, 요 식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삶의 인식자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식과 행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는 요거는 지금 삶의 행위자로서 지금 삶의 인식 과정에 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누적된 것으로의 만어,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 2가지가 하나의 대상, 외입처죠. 외입처라는 하나의 대상의 공동의 주관. 이 표현 참 중요하죠. 객관은 외입처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유외입처 하나가 감각 객관,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기 위해서 공동의 주관이다. 그래서 누적된 것인 만호와 지금 삶의 행위자인 찌따, 2가지가 공동의 주관,
동시에 인식 주체로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식을 만드는 거죠. 요런 개념, 삶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여요. 자, 요걸 놓고 지난주에 우리가 요 과정에서 지지난주 공부한 존재경 1, 2번 거기에서는 행위를 바트로 하고 식을 씨앗으로 하고 가래를 수분으로 해서 그 열매인 식이 뭡니까? 그것이 존재를 설명하는 이렇게 보았는데 지난주 의도경에서는 어땠어요? 그 자리에 바로 행위를 째떼띠 의도하다, 까빼띠 사유하다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행위 영역을 말하고 그 행위가 있든 없든 잠재하면 머물고 잠재하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잠재와 머물이 동시다 대등하는 그거를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잠재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경전을 찾아보니까 맞지마니까요 18번 마도핀디까 수땅 꿀과자 경에서 이러이러하면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잠재하는 것으로의 상을 말해주고 있죠. 잠재하는 것에 대한 용례도 좀 준비를 해놨는데 아마 오늘은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얘기를 더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잠재하는 것, 머무는 것, 누적된 것 세 가지 증명 가운데 요 잠재와 관련한 경전 몇 가지를 좀 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뭐 지난주에 예고하기로는 꿀과자의 경을 오늘 봅시다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꿀과자의 경보다 먼저 봐야 되는 경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전 두 개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정고부님 우리 조금 서둘지 않아도 괜찮죠?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정고부님 보고 가야겠다 이거죠? 자, 오늘 제가 경전 두 개 드렸고 우리 법부님은 그 앞에 있는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꿀과자의 경 제일 뒤에 붙여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이미 메커니즘에 대한 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경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해지는 경전인데 아마 우리 이제 같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맞지마니까야 148번 경입니다. 66경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 라고.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의미와 음절을 갖춘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고 온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낼 것이니 여섯으로 구성된 조, 육육법이다. 그러니까 한 조가 6가지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6가지가 6번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으로 구성된 조, 육육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설할 것이다. 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6가지 안의 처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6가지 밖의 처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6가지 식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6가지 촉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6가지 수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6가지 애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자, 안의 처라는 건 뭐죠?
네이처. 예, 6네이처 요거죠. 그 6가지니까. 뭐 요 그림 안에 다 있는 겁니다만은 우리 오늘 처음 만난 부모님을 위한 약간의 서비스 요 내용 그림으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사실은 뭐 지금 여기에 다 있죠. 알려줘야 하는 것이 있다. 여기서 알려줘야 한다는 이제 뭐 빨리어 문법적으로 뭐 미래 분사, 미래 수동 분사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의무 또는 당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표현을 달리하면 당연히 이렇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로 안에 6가지 처가 있다. 이 6가지 안의 처는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처라는 것이 있는 그 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대해서는 요렇게 아는 게 정말 의무적으로 요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거밖에 없어. 이런 개념으로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우선 안에 6처라고 했는데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안, 이비, 설신,의, 융, 내입처 요게 안에 6가지 처예요. 그리고 밖에 6가지 처라고 해서 색, 성향, 미, 초, 법 요렇게 나왔다는 건 뭔가요? 아, 이거 금방 그려본 그림이지만 이거 인식이구나. 위자나띠 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래서 6내입처가 6외입처를 인식한다. 위자나띠 인식한다라고 할 때 물론 여기에서는 욕탐이라고 하는 지금 삶의 행위자의 참여는 뭐 또 다른 방법으로 공동의 주관으로 별개로 설명돼야 되는 거고, 일단은 이런 그 메커니즘의 흐름에서는 인식의 주관으로 6가지 처가 제시가 된 거죠. 그리고 바깥의 인식 대상으로의 6가지 처.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3가지. 사실 요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보았기 때문에 생겨났는데 순서가 있죠. 그러니까 보는 게 먼저고 생긴 건 나중이지 뭐.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나요? 그렇다고 해서 비록 순서적으로는 보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지만 요 2가지 사건, 보는 사건과 생겨나는 사건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 않다. 한순간이라도 전에 본 거를 내가 지금 알았다. 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을 아는 것이다. 이래서 이 3가지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경에선 뭐라고 하죠? 띠낭상기띠 이렇게 나오죠. 좀 뒤에 가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 3가지가 함께 하는 거, 3가지가 만난다, 동시다 라는 이야기를 뭐라고 해요? 3사화합 촉 이렇게 쓰죠. 그래서 3사화합 촉인데 경은 요거를 꼭 이렇게 나타내죠. 안촉 내지 의촉에 6가지 촉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6개로 구성된 조가 안이비설신의 하나, 색성현 미촉법 둘, 안식 내지 의식 셋,
안촉 내지 의촉, 넷 이런 식으로 지금 6가지를 채워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생겨요? 수, 락고 불고 불락의 느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거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도 6개다 이거죠. 이것도 6개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이제 안촉생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안의 촉에서 생긴 수 내지 의촉생수. 이렇게 이제 6가지로 구성된 조가 5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건 뭔가요? 인식이라는 거. 인식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누적된 것으로의 육내입처가 지금 대응하는 육외입처를 감각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촉해가지고 수까지 오는 요게 인식작용이라는 것의 몸통이구나. 그거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육력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 5가지를 말함으로써 지금 세상을 만나는, 내가 지금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만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세상을 알고 경험했어 라는 여기까지를 5단계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경은 이런 6으로 구성된 조가 6가지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6번째가 뭐예요? 가래죠. 그럼 이 가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어쨌든 지금 여기 수까지 온 거는 인식이라는, 그지? 우리가 이제 삶을 인식과 행위라는 2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인식이라는 영역에서 수까지를 온 거죠. 그러면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이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사실은 단순한 거야. 이 다음은 우리가 늘 그리는 대로 따까라는 게 있어. 따까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인식된 거가 인식이 행위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 그죠? 인식을 행위로 전달하는 그 과정에 그냥 행위를 인식으로 전달하는 따까처럼 들쳐 업고 가서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걸 가공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가공의 결과로 뭐가 생겨나요? 여기서 가래가 생기잖아. 자기화되고. 그러면 6조로 구성된 것을 5개를 통해서 인식을 말하고 마지막 한 가지 6번째 걸로 가래를 말한다는 건 뭐예요? 가래가 말해졌다는 것은 가래가 행위하는 거잖아. 인식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나면 이런 인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래에 의해서 행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죠. 박보부님, 요 개념이 이거 사실 인식과 행위라는 이런 개념 없이 6으로 이렇게 설명돼 있을 때 왜 가래까지 6으로 말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주석 뭐라고 말하냐 하면 육지연기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근데 이거는 육지연기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인식과 행위라는 가운데 인식 부분이 상세히 설명돼야 하는 필요성. 어차피 이게 따지면 몸통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하고 그 인식의 결과가 가공 과정을 거쳐서 가래까지 전달되면 바로 가래가 행위하는 자예요. 그럼 행위 이유는 다 말한 거지 인식과 행위가 동시에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아야겠죠. 그럴 때에 이 가래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이 가래도 6의 조로 구성되었다 이거죠? 6의 조라는 건 뭐예요?
안입이 설신 의로 가거나 색성은 위쪽 법으로 가는데 식이라는 것은 안의 거를 따랐고 촉이라는 것도 안의 거를 따랐고 수도 안의 거를 따랐죠. 그런데 애는 뭐지 우리가 이제 경을 읽어보면 되지만 애는 밖의 거를 따른다고. 왜냐하면 이 촉하고 경험하는 것까지는 다 누가 하는 거냐 하면 내가 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촉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안에서 어떤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뭐. 근데 가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위자잖아. 그지? 인식하는 것은 내가 나의 상태를 인식한다면 행위자라는 것은 누구한테 행위할까라고 하는 대상의 개념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래라고 하는 것은 바깥의 조로 나타난다고요. 뭐 그런 정도 이렇게 보면 육육경이 뭐 굉장히 어려운 경우로 이제 설명이 되지만 메커니즘적 이해 사실은 요거 달리 말하면 12연기적인 이해죠. 법원님 요게 그대로 나중에 메커니즘 완성해가지고 번호 붙여주면 12연기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8정도가 설명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커니즘이라는 이런 토대를 준비하고서 보니까 뭐 이런 법이라는 자체가 어려울 거 없이 알려지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그 6가지 볼 수 있는 거죠. 뭐 물론 뭐 이제 이게 여기서 이런 과정,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딱가의 과정, 잠재의 과정, 머물론 누적의 과정 이렇게 이제 더 전개되겠지. 그거는 가래가 설명되었다라고 하면 가래가 행위의 주체다. 물론 가래는 심이 몸집을 부풀린 거니까 가래라는 이야기는 그대로 심이 행위자요. 이 얘기가 일치하죠. 이래서 이 행위에서 세 개의 고리가 펼쳐져 가는 이런 과정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경전을 쭉, 뭐 이제는 경전 쭉 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여섯 가지 안의 처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조건으로 이것을 말했는가?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이다. 6가지 안의 처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말했다. 이것이 첫 번째 여섯으로 구성된 조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첫 번째 6가지 조를 말할 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6가지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참 많은 학자들이 이 자리를 특히 3사화합 촉을 뭐라 그래요? 근경식 3사화합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법원님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나요? 촉하면 근경식 3사화합이라고 하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처 이럴 때는 아야타나라는 원어가 있고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인드리어라는 절하라는 원어가 있거든요. 뒤에 우리가 이제 상세히 볼 거고요. 이렇게 근경식 3사화합 아니다. 6조의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내입처다.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시기에 의한 3사화합이다. 이 차이점은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 6가지 밖의 처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조건으로 이것을 말했는가? 색처, 성처, 향처, 미처, 촉처, 법처이다. 6가지 밖의 처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말했다. 이것이 두 번째 여섯으로 구성된 조이다. 6가지 식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조건으로 이것을 말했는가?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이와 성들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긴다. 비와 향들을 조건으로 비식이 생긴다. 설과 미들을 조건으로 설식이 생긴다. 신과 촉들을 조건으로 신식이 생긴다. 의와 법들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긴다.
여섯 가지 식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말했다. 이것이 세 번째 여섯으로 구성된 조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래수동분사를 써가지고 의무 당연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정말 바꿔보니 이거 진짜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참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는 거지만 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여간 부처님에 의해서 의무적이고 당연하게 정의되는 거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요 여섯 가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안식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의식 요 여섯 가지 식밖에 없는 거예요. 식은 분명히 용은 다른 곳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식은 생겨나지 않아. 여기에 뭐 말라식이니 아레아식이니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다른 식을 말한다. 이거 부처님이 말하는 마음 이야기 아니다. 이 부분 우리 명확히 알아야 되죠. 넘어갑니다. 여섯 가지 촉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조건으로 이것을 말했는가?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기고 셋의 만남이 촉이다. 이와 성들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기고 셋의 만남이 촉이다. 비와 향들을 조건으로 비식이 생기고 셋의 만남이 촉이다. 설과 미들을 조건으로 설식이 생기고 셋의 만남이 촉이다. 신과 촉들을 조건으로 신식이 생기고 셋의 만남이 촉이다. 의와 법들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기고 셋의 만남이 촉이다. 여섯 가지 촉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말했다. 이것이 네 번째 여섯으로 구성된 조이다. 법우님 한 가지 좀 여쭤봐요. 우리 지금 두 번째 조에서 보면 색, 성향, 미, 촉, 법 여섯 개가 있었죠. 그 중에 다섯 번째가 촉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 번째 조는 아예 이름 자체가 촉으로 구성된 여섯 가지죠. 그러면 두 번째 조에서 나타난 이 촉하고 네 번째 조를 말하는 이 촉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화돼가지고 만들어진 촉하고 느낌 느낌 uk체로서 느껴지는 그런 촉하고 구별되는 거 아닐까요? 구별이 돼야겠죠. 아무래도 참 말씀하시듯이 뭐 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뭔가 좀 부드러움이 느껴졌다거나 아프다고 느껴졌다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 그 느껴진 것 대상을 말하잖아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인식되는 거. 이렇게 되니까 이건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입처와 외입처가 함께해서 식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세 가지가 이거는 만나는 거다라고 하는 만남의 현상이라고. 그죠? 느껴지는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시간적으로 함께 있는 거요 라는 하나의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달라요, 이거. 자, 이거 지금 본데 보면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2페이지 제일 아래쪽이죠. 차 파사까야 웨디따빠비라고 해서 파사까야가 나와. 요 까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로는 이게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념초 수행할 때 까예 까야는 빠시 위하라띠 그래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로 먹는다 이래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게 또 하나는 무리, 뭐 무더기, 모임 뭐 이런 하여간 함께 있는 자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까야라는 이 말이 쓰인 이유는 뭘까요? 차 여섯 가지잖아. 안촉 내지 의촉.
6가지가 동시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촉이라는 이름으로는 6가지가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차, 파사, 까야 해가지고 까야라는 말은 이렇게 물이다. 6가지가 함께 있다. 요걸 말할 뿐이고 여기 촉이라고 하는 것은 파사라고 하는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촉은 하여간 원어가 파사야. 파사. 그런데 두 번째 걸로 돌아와 보면 그리고 맨 위쪽이네요. 6가지 밖의 처들은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줄 처음에 포타바야 따낭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촉이거든. 촉은 원어가 포탑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포탑바. 그러니까 원어 자체가 파사라는 촉하고 포탑바라고 하는 촉하고는 그러니까 빨리 오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번역할 때 똑같은 촉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물론 이런 경우가 많죠. 중국 사람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지.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우리 공부하는 분들, 학자분들 가운데 촉이라는 것을 여기와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촉의 개념으로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빨간 부처님이 지금 66법 이래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안입이 설신의가 근이 아니다 처다 이것도 중요히 봐야 되고 특히 촉과 촉이 다른 거다. 한자로 촉이라고 쓰였을 때는 여길까라고 잘 구분해 알아야 되고 빨리어로 볼 때는 포탑바로 나와도 이건 느낌이라는 촉이구나. 파사가 나오면 삼사화합이라는 의미의 촉이구나. 요거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고요. 요 개념 놓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면 이제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죠. 6가지 수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조건으로 이것을 말했는가?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기며, 그죠?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기며, 셋의 만남이 촉이고,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촉에서 생겨나는 수예요. 그 다음에 이와 성들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기며, 셋의 만남이 촉이고,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비와 향들을 조건으로 비식이 생기며 셋의 만남이 촉이고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설과 미들을 조건으로 설식이 생기며 셋의 만남이 촉이고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신과 촉들을 조건으로 신식이 생기며 셋의 만남이 촉이고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의와 법들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기며 셋의 만남이 촉이고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6가지 수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말했다. 이것이 5번째 6으로 구성된 조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인식과정 설명된 거죠. 6가지 애들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조건으로 이것을 말했는가?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기는데 셋의 만남이 촉이며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온 거죠. 수의 조건으로부터 애가 있다. 12연기가 항상 그렇게 말하죠.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고 수의 조건으로부터 애가 있다라고 해서 이 가공 과정을 삶의 진행 과정에서는 표현을 안 해주죠. 가공의 결과로서의 가래가 수에서 직접 연결되는 이렇게 10지연기도 12연기도 다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가공 과정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해요? 요거 무명과 행이라는 12연기의 첫 번째, 두 번째 지분을 가지고 가공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수를 조건으로 애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애는 행위자요. 행위의 주체요. 이렇게 된 거죠. 이름으로써 6가지 애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말했다. 이것이 6번째 여섯으로 구성된 조이다 라고 해서 인식상세하게 행위는 행위자인 가래를 이렇게 나타내 줌으로써 삶 전체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었죠. 자, 66경에서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삶의 모양새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의 문제 상황이 생겨날까, 생겨나 있고 또는 그 삶의 문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해소될까, 이런 부분이 이제 요 위에서 이어져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 주제는 지금부터 좀 나오거든요.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조에 있는 안이라는 것을 놓고, 눈이죠. 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안은 아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이게 딱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무아라는 개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아라는 것을 사실 저는 이경이 무아의 본질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는 아다. 보는 자, 안 내 입초라는 것은 아뜨만이요. 요렇게 말한다면 부처님 설명이 뭐냐 하면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이게요. 정보부님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누가 눈이라는 것은 그거 아뜨만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볼게 하고 부처님이 수행 과정을 통해서 자, 눈이 아뜨만이라면 내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뭐 신두교에서 말하는 범아일력 이런 식이 되겠죠. 수행을 통해서 보는 능력을 향상해 가지고 올라가면 눈이라고 하는 곳에 아트만이 아니면 눈이라는 이름의 아트만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깨달았다라고 하면. 근데 부처님은 딱 답을 그렇게 눈이 아트만이다라고 해서 아트만인 그것이 보이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런 경우는 아무리 수행을 해서 삶의 완성까지 지혜의 완성까지를 가봐도 아니 아다 라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말이 뭐겠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없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뜨만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무아예요. 무아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여간 안이 자아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경우가 발견돼야 할 거라고요. 그런 경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 정도에 발견되는 게 아니라 정등각이신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완성된 지혜의 눈으로도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없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거든. 일단 우리 삶의 과정에서
보는 자라고 하는 한쪽 구성원에서는 아트만이라는 것은 없다. 찾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이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보자고요. 자, 아는 아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안에게 생김도 없어짐도 알려진다. 이건 뭐냐 하면 아라고 하는 것은 아가 있다면 이건 상라가정이잖아요. 상라가정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겨난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거면서 그 자체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지속되는 거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근데 말이요, 내가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 보는 자로서의 나에게는 생김도 없어짐도 알려진다. 눈이라고 하는 요거 잘 관찰해봐라. 그 눈이 요렇게 생겨났다가 요렇게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거 저기 갖고 보니 우리 담마위파사나에서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뭐 그렇지. 유지되고. 응. 그렇죠. 보통은 수상 윗다가로 나오지만 뭐 마치면 그 111번경 같은 데서는 거의 모든 법들에 대해서 그 표현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여기서도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근데 그거를 유지 빼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그것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요거 잘 관찰하면은 보는 자 눈이라고 하는 요거는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거 요거 알 수 있다 이거요. 그런데 아트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생겨나지 않는 원래 있는 거 본질인 거 이건데 아니 보니까 생겨나고 없어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아트만이라 하겠느냐. 바보냐 이거죠. 바보냐. 네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내가 보는 거하고 나는 생겨나고 없어지는 걸 보지만 그래도 이건 생겨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아트만이요? 이렇게 말한다면 바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이 문장 좀 사실 번역이 좀 쉽지 않은 문장인데 못하는 빨리어로 억지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의미를 말해줘요. 자, 그래서 안에게 생김도 없어짐도 알려진다. 그러면 생김도 없어짐도 알려지는 것에게 나의 안은 일어나고 또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있으라는 경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원래 아라고 하는 거, 자아라는 거, 아트만이라는 것은 그냥 원래 있는 거잖아요.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본질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거든. 그러니까 나의 안은 일어나고 또 사라진다.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걸 보면서 글쎄 이게 뭔가 이건 그러기는 하지만 뭔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나에게서 아라고 하는 이거는 일어나고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이거는 원래 개념이 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다가 아라는 개념을 붙잡아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걸 보면서 나의 아는 일어나고 사라진다? 생겨나고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사실하고는 전혀 엉뚱한 아닌 줄 알면서 아라고 말을 하려니까 나의 아는 생겨나고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올바른 게 아니죠. 말하자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런 의미. 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러므로 아는 아라고, 그러니까 아는 아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아는 무하다. 어쨌든 보는 자는 아트만이 아니요. 무하요. 이렇게 부처님 근데 여기에서는요. 이게 이제 경전을 꿰뚫는 전체적인 시각이 그거죠. 부처님이 무언가 사유를 통해서 어떤 논리적 접근을 통해서 이러이러함으로 이렇겠지. 이렇게 부처님 깨달음의 상황을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뭐예요?
야, 어떤 사람들은 눈을 보는 자를 아뜨만이라고 말을 하지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다. 직접 보자 이거잖아. 그죠? 직접 보자. 참선한다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직접 보자. 이 방법으로 가는 거요. 가서 내가 직접 보니까 수행이 부족해서 못 봤을 때야 확인할 때까지 더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수행이 완성돼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본 거야. 보니까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놈이야 이거. 왜 부처님이 무하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냐 하면, 이게 뭐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러이러함으로 무하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그 무상고이기 때문에 무하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아, 이거 참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데 생각하고 아직 답변을 못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이런 거예요. 부처님 깨달음 직후에 다섯 비구한테 이제 전법문경에서 사성제 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무화상경해서 오온의 무상고 무화를 설하시잖아요. 오온의 무상고 무화를 설할 때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뭐 보통 무상고니까 무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부처님이 다섯 비구를 앉혀놓고 무상고 무화를 오온에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순서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첫째가 색은 무하다라고 선언을 해요. 경전이 그래요. 색은 무하다라고 선언을 한다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태로 이렇게 무상한 것은, 무아인 것은 무상할까 상할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법부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잘 알아야 됩니다. 색은 무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색은 무아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색은 무아인 색은 무상할까 상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비구들이 무아라는 부처님 선언을 통해 가지고 당신들도 보는 거잖아. 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색은 부처님 선언하신 그대로 무아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색은 무상한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그러면 그렇게 무상한 색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무상한 것은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전개가 돼요. 무아라는 선언에 이어가지고 그렇게 무아인 것은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처님 그 세 번째 단계 버전은, 그러므로 이렇게 무아인 거, 무상하고 괴로움인 거, 이것은 그러므로 그대들도 공감했다. 동의한 그대로 색이라는 거, 수상행식이라는 거, 무상하다,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무아다라고 있는 그대로 삼막받냐,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설명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지 뭐. 아니 물론 그것도 왜 무아일까? 무상하니까 무아지 뭐. 맞죠? 그러나 깨달음의 과정, 이 과정에서는 깨달음의 결과를 부처님이 선언하는 데는 일단 하나의 진리가 선언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듯이 색이 아라고 그대가 확인해봤어? 내가 확인해봤는데 아인 색의 경우는 없어. 색은 무아여라고 선언하는 데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스승의 역할이죠. 스승이
완전하게 보완한 상태를 먼저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무아인 곳인데 왜 이렇게 색이 무아일까? 라고 하면 그것이 존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는 연기하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무아인 거예요. 라고 무아인 것이 선언된 상태에서 그 무아인 형편이 왜 만들어졌을까? 아뜸만 없고 연기되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무아의 선언에 이어지는 무상고. 그래서 무상고 무아로 보아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다섯 비구를 아라한을 만드는 그 과정에 설해지는 가르침이잖아요. 여기 지금 이 경도 바로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 다른 거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 보았다 이거예요, 부처님. 내가 보았는데 아니 아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 그런 경우는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요답입니다. 한 문장이지만 사실은 가르침의 본질을 꿰는 중요한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면 색들은 아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색들에게 생김도 없어짐도 알려진다. 그러면 생김도 없어짐도 알려지는 것에게 나의 아는 일어나고 또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있으라는 경우가 된다. 그러므로 색들은 아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아는 무하다. 색들은 무하다. 순서대로 아니 무하여 첫 번째 말했죠. 두 번째 말씀에서는 아는 무하였는데 이제는 색들도 무하여 라고 순서대로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면 안식은 아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안식에게 생김도 없어짐도 알려진다. 그러면 생김도 없어짐도 알려지는 것에게 나의 아는 일어나고 또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있으라는 경우가 된다. 그러므로 안식은 아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아는 무하다. 색들은 무하다. 안식은 무하다. 자, 무하를 이렇게 안색, 안식까지 다 포함했죠. 안촉은 아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안촉에게 생김도 없어짐도 알려진다. 그러면 생김도 없어짐도 알려지는 것에게 나의 아는 일어나고 또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있으라는 경우가 된다. 그러므로 안촉은 아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아는 무하다. 색들은 무하다. 안식은 무하다. 이렇게 안촉은 무하다. 수는 아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수에게 생김도 없어짐도 알려진다. 그러면 생김도 없어짐도 알려지는 것에게 나의 아는 일어나고 또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있으라는 경우가 된다. 그러므로 수는 아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아는 무하다. 색들은 무하다. 안식은 무하다. 이렇게 안촉은 무하다. 수는 무하다. 그 밑에 이렇게는 빼야 됩니다. 그거 되게 잘못 넣네. 그 다음에 애는 아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애에게 생김도 없어짐도 알려진다. 그러면 생김도 없어짐도 알려지는 것에게 나의 아는 일어나고 또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있으라는 경우가 된다. 그러므로 애는 아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아는 무하다. 색들은 무하다. 안식은 무하다. 안촉은 무하다. 수는 무하다. 애는 무하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죠? 6조로 돼 있지만 그 중에 앞에 거만 해가지고 안색, 안식, 안촉, 안에서 생긴 수 이어지는 안과 관련한 아래 해서 이 6가지 모두 요점은 뭐예요? 무하다라는 거죠. 그건 다 무하다.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이는 아다라고 말한다면 해가지고 점점점해서 반복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의는 아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의는 무하다라고 동일하게 안이비셀신에 의해 반복해 준 거죠.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래 의는 아다라고 말한다면 해서 그 앞에 이비설신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적으로 처리하고 이제 의는 아다. 그 밑에 보면 법은 아다. 그 밑에 보면 의식은 아다.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의촉은 아다. 수는 아다. 애는 아다라고 해서 7페이지 밑에까지가 안이비설신의 이 6개 조 모두가 그러니까 내입처 모두 무하여 외입처 모두 무하여 그러니까 육식 모두 무하여 육촉 모두 무하여 육수 모두 무하여 육애 모두 무하여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그죠? 인식 과정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 다 무하여 행위로 넘어가잖아. 행위자도 무하여. 그러니 삶의 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하여. 지금 여기까지를 설명해 준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뭘 그냥 서둘러서 요 경 하나를 마치기로 하자. 뭐 저녁 수업을 좀 짧게 하더라도. 자, 그럼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유신의 집으로 이끄는 실천이다. 여기서 유신이라는 것은 몸과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는 중생이죠. 중생으로의 나를 말하고 집이라는 것은 고집멸도 사성제의 집이니까 유신의 일어남 요거죠. 중생으로의 삶을 만들어내는 요 얘기죠. 그리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유신의 집으로 이끄는 실천이다. 요렇게 살아가면 중생으로의 내가 생겨나는 것이요. 요 얘기죠. 유신의 집. 안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요 얘기 뭐죠? 요 안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니까 부처님이 안은 무하여 라고 정의를 해주신 거죠. 그 안은 무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알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에 대해서 이거 나의 것이야. 나다. 이거 나요. 이거 나의 자다. 네, 나의 자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이게 원래 생긴 건 뭐냐 하면 무하거든. 무아인 이거. 그래서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그대로 보아내는 해탈된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안에 대해서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이렇게 관찰한다. 이건 어쨌든 잘못 보는 거죠. 잘못 본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나타낸 거죠? 유신, 몸과 함께하는 상태로서의 중생인 나. 요걸 말하는 거죠. 자, 이때 정보부님 요거 있잖아요. 나의 나의 자아. 요거하고 우리가 좀 삶의 모습을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사실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냥 답을 말하자면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요거 뭐예요? 이거 소유야. 욕계 중생의로의 관찰인 거야 이게. 그죠? 내 거요? 물론 아니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인데 그걸 어떻게 내 거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할지 모르지만 원래는 이제 욕계 하면은 색성향 미처 요것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요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 거요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나를 본질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육체의 일부인 뭐 이렇게 잘못 보든 어쨌든 해가지고 요는 요거 내 거요 이렇게 본다 할까? 그러나 어쨌든 개념적으로 보면 나의 것이다라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거라고. 욕해 중생의 삶이라고. 나여라는 건 뭐죠? 새끼죠. 이거 안식과 안근 이래서 마음과 몸을 함께 해서 싸잡아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이게 나지 뭐. 이렇게 보는 게 소유는 넘어섰다. 내 거라고 보는 건 넘어섰지만 아직도 몸에 대한 경향이 남아있는 새끼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나의 것이요 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공무변초부터는 색상, 몸에 대한 경향을 초월했죠. 그래가지고 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끄달리지 않죠. 그러나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부처님 이전에는 아무도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 아니야. 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요. 이게 요새도 계속 말하는 참나라는 거고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고 일체유심조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만드는 마음인 거고 그런 거지 뭐. 그러나 지금 부처님은 그렇게 보여서 안 된다. 그러나 나의 자아라고 보는 요게 뭐예요? 무색계 중생으로의 삶이죠. 요거 지금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 내용 한 가지 본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색들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요건 이제 더 설명 필요 없죠. 자, 그래도 경이니까 쭉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안식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안촉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고 관찰한다. 수를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애를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이를 이제 두 번째 거로 넘어가는 거죠. 이를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비를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설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신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의를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법들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의식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의촉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수를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애를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자, 이거 지금 본 게 뭐냐 하면 유신의 집, 중생으로의 삶을 일으키는 거예요. 고러한 실천이다 라는 거고, 이제 9페이지에서는 그리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이건 뭐예요? 유신의 멸, 더 이상 몸과 함께하는 상태로서의 중생인 나, 이것을 멸한다라는 건 뭐죠? 결국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 이 얘기죠.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렇게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일까? 이렇게 말하죠. 안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관찰한다. 뭐예요? 안이라고 하는 건 이거 무아요. 어리석게 욕계 중생 수준으로 내 거 붙잡지 않고 색계 수준으로 나여라고 붙잡지 않고 무색계 수준으로 나의 자여라고 붙잡지 않는다. 요렇게 관찰하는 삶이 중생으로의 삶을 소멸하는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실천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66이 36이지 36번 동일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부처님은 반복을 통해서라도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하다 예외 없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동일하게 반복돼서 넘어가고 10페이지. 비구들이여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기며 셋의 만남이 촉이고 촉의 조건으로부터 즐거움이거나 괴로움이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이 생긴다. 그 즐거운 느낌에 닿은 자는 이제 우리가 보려는 목적이 여기서 나왔죠. 그 즐거운 느낌에 닿은 자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 그에게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우리가 지금 왜 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잠재하고 시기 머물고 그 중에 잠재하는 부분을 직접 말해주는 경전을 좀 보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경 보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제 잠재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즐거운 느낌에 닿은 자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 그에게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괴로운 느낌에 닿은 자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그에게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닿은 자는 그 경험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에게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그가 즐거움의 경험에 의한 탐의 잠재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괴로움의 경험에 의한 저항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지 못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에 의한 무명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지 못하고 무명을 버리지 못하고 명을 일으키지 못한 채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끝을 잇게 할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약간 이렇게 그 잠재 성향들이 잠재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말했잖아요. 이러한 잠재된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는 괴로움의 끝을 만들지 못한다.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탈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잠깐 우리가 지금 눈여겨본 거는 결국은 이 가공 과정 안에서 무명에 대한 이야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얘기는 행위 쪽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요. 근데 보면 저항의 상이라는 거, 그리고 탐의 잠재 성향, 그리고 탐의 잠재 성향, 저항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 해가지고 상의 영역에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이 어떻게 잠재되는 것일까? 꿰뚫어 알지 못할 때 잠재하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 때 잠재하고, 슬퍼하고 내지 당황해야 할 때 잠재하고, 이렇게 잠재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의도경이 말하는 의도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는데도 잠재하면 시기 머문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잠재라는 것이 여기서 보면 어때요? 결국은 딱가라는 그 내면의 영역을 중심으로 잠재라는 것이 설명되고 있죠. 이런 의도경하고 연결된 그 우리가 공부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와 상들부터는 이제 또 동일하게 육류법으로 반복되는 거고요. 이제 11페이지 아래쪽으로 옵니다. 비구들이여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기며 셋의 만남이 촉이고 촉의 조건으로부터 즐거움이거나 괴로움이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이 생긴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경험이 생긴다라는 여기까지는 앞에나 여기나 똑같죠. 근데 앞에 쪽에서는 어땠냐 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탐의 잠재 성향이 생기고 슬퍼하고 당황하면 저항의 잠재 성향이 생기고 꿰뚫어 알지 못하면 무명의 잠재 성향이 생기고 그랬죠. 그건 뭐냐 하면 가래라고 하는 중생의 그러니까 유신의 지배, 그러니까 중생으로의 삶이 일어난 그런 삶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 보면 수까지는 동일하게 왔는데 그 다음이 어떻느냐 하면 그 즐거운 느낌에 닿은 자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다. 요게 달라진 거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중생으로의 삶을 일으키는 자하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중생으로의 삶을 소멸하는 자하고의 차이 여기 있죠. 하여간 저 주목해야 되는 게 수까지는 같다 이거요. 아라한하고 우리하고도 동일하게 보면 그것을 알고 경험하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 가공 과정의 문제에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중생의 삶을 살고, 아라한은 그 이후 가공 과정에서 가래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해탈된 삶을 살고. 요 차이가 사실은 불교 교리의 가장 근본자리죠. 수에서 애로 넘어가느냐 애멸로 넘어가느냐, 바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괴로운 느낌에 닿은 자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그에게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는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닿은 자는 그 경험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꿰뚫어 안다. 그에게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는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잠재하지 않는 해탈된 삶 실현되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참으로 그가 즐거움의 경험에 의한 탐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괴로움의 경험에 의한 저항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에 의한 무명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을 일으킨 뒤에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끝을 있게 할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있다. 당연하죠? 앞에 거랑 다른 거고. 나머지 이와 성들로부터 의와 법까지 쭉 반복되어 가지고 반복된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 13쪽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여기서 이렇게, 자, 다시 반복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라한이든 우리든 수까지의 과정은 같은 거예요. 가치와 어떠한 상태냐의 문제지 안색, 안식, 촉수까지는 같이 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탐의 잠재 성향을 만들든 슬퍼하고 당황해가지고 저항의 잠재 성향을 만들든 일어남 사라짐,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해서 무명의 잠재 성향을 만들든 어쨌든 그러한 중생으로의 삶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 결과로 가공의 결과가 가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래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행위자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후 삶은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중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똑같이 수까지는 오더라도 이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아서 탐의 잠재 성향을 안 만들고 슬퍼하지 않고 내지 당황하지 않음으로써 저항의 잠재 성향을 안 만들고 꿰뚫어 알기 때문에 무명의 잠재 성향을 안 만들고, 그러면 그 결과가 그러니까 가공된 결과가 가래가 아니다. 가래의 멸이다. 그죠? 우리가 이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이 결국은 이거 가자는 거죠. 애멸, 가래의 성향. 그럼 이 애멸된 삶은 더 이상 행위자가 가래라고 하는 오염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행위자가 행위하니까 그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 해탈된 삶이 사라져. 그러고는 죽은 다음에는 윤회에서 태어나지 않아. 이렇게 좀 두 개로 구분되는 거죠. 수에서 애로 갈 거냐 애멸로 갈 거냐. 전체적으로 보면 경전이 이 구조에서 12연기와 8정도가 설명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안에 대해서 염오하고 색들에 대해 염오하고 안식에 대해 염오하고 안촉에 대해 염오하고 수에 대해 염오하고 애에 대해 염오한다. 이거 혐오하고 염오하고 다르다는 거 우리 알죠? 이에 대해 염오하고 성들에 대해 염오하고 내지 비에 대해 염오하고 향들에 대해 염오하고 내지 설에 대해 염오하고 미들에 대해 염오하고 내지 신에 대해 염오하고 촉들에 대해 염오하고 내지
의에 대해 염호하고 법들에 대해 염호하고 의식에 대해 염호하고 의촉에 대해 염호하고 수에 대해 염호하고 애에 대해 염호한다. 염오하면서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해서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깨달음을 선언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60명의 비구들에게 집착이 없어져 번뇌로부터 심히 해탈하였다. 근데 이 경은 마지막까지도 특별한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보통 왜 그 부처님이 설법하면 1000명이 깨닫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에는 그 얘기가 많이 없어요. 요거 제가 이제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요 표현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60명의 비구들에게 집착이 없어져 번뇌로부터 심히 해탈했다라는 요런 류의 설명이 나오는 경전은 제가 좀 다음번에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많지 않거든요. 자, 오늘 어쨌든 그러니까 잠재순환고리, 잠재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맞지마니까야 148번 융죽경을 통해서 부처님은 정말로 우리 삶을 잠재한다라는 측면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상의 이야기, 번뇌의 이야기, 잠재 성향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거 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원래는 제가 요 뒤에 이어가지고 화살경 이야기를 함께 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화살경부터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좀 재미가 있으세요? 예, 핵심을 알겠습니다. 너무 좀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이니까 예. 이런 설명은 처음 들으실지 몰라도 예. 수행자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면 예. 그거 더구나 바르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삶의 이야기 위에서 수행이 되니까 제 생각에도 참선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잘 됐습니다. 예,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